함수의 그래프.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미분을 하는 최대 목적이에요.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그게 지금 우리의 주요 목적이에요. 미분을 배운 목적. 그러니까 여기 잘해야 된다고. 수능 문제들 같은 거 보면은 여기가 다 킬러 문제고 여기가 주요 문제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일단 보자. 복습부터 1차 함수. 1차 함수 y는 fx는 이라고 쓸까요? fx는 ax 플러스 b 형태. a는 0이 아니에요. 그죠? a는 0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a가 양수면 a가 음수면 알고 있죠? 2차 함수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녀석은 a가 양수면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 녀석은 x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요거 구분은 우리가 뭘로 해? 한 배씩이 0보다 커요? 0이에요? 한 배씩이 0보다 작아요? 요걸로 우리가 구분을 짓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3차 함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3차 함수. 3차 함수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뭘 배웠죠? 미분을 배웠죠. 미분을 가지고 그래프의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해? 미분을 해요. 미분을 했더니 뭐가 됐어? f'x가 됐어.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얘가 몇 차 함수예요? 얘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a가 양수였을 때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가져요. 요 세 가지를. 2차 함수가 요 세 가지를 가져. 요 세 가지를. 요 세 가지를 가지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세 가지가 나와요. 요게 fx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fx의 상태. 그러면 f'x의 값 자체가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쪽은 다시 양수가 됐죠. 양음양 형태예요. a가 양수였을 때만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양음양.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양수죠. 잠깐 0인 때가 있어요. 그죠? 양수였다 0 됐다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였다 0 됐다 양수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계속 양수야. 0 되는 때도 없어요. 이게 뭐 한다는 얘기야? 상태니까. fx의 상태는 여기 지금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그죠? 양수면. 미분한 거,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라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부드럽게 그립니다. 부드럽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1번.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하다가 부드럽게 그리는데 증가하다 길게 0 됐다가 다시 바로 증가를 해요. 요렇게. 두 번째 그래프는 요렇게. 세 번째 그래프 비슷한데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안 되고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작아지긴 하는데 0이 안 되고 바로 증가해. 얘는 기울기가 0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림. 좋아.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림은 뭘로 구분해? 미분해서 x축하고 두 번 만나느냐, 한 번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워밍업이었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3차 함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3차 함수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녀석을 미분을 하면 그래프가 f'x,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첫 번째, 요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나왔을 때. 또 그다음 요렇게 나왔을 때 세 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알파 이전에는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 알파 이전에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양이었을 때는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음수니까 감소를 해요. 부드럽게 감소. 그 다음에 베타에서부터 다시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가 지금 알파죠. 알파.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면 증가를 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지 않고 증가를 합니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기울기가 0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 세 가지를 서로 다른 두 개의 극값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를 지칭하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를 지칭하는 거. 극값이 존재한다. 여기 보세요. 얘는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 극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극값이 존재하려면. 이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려면 조건이 뭐야? 조건이 얘야. 조건이 얘. 그러니까 얘가 극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극값 없잖아. 극값이 존재하려면 이 그림이어야 된다고. 이 그림이 되려면 fx를 미분했을 때 미분한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즉 미분한 거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렇게 극값을 갖는 그래프를 만들려면. 그러면 이 녀석의 그림은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얘 극대값을 갖는 것도 얘밖에 없죠. 극소값을 갖는 것도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 그치? 말이 달라질 거라고.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경우, 다음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 경우, 다음 3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경우 다 이 그림이야. 그 조건은 다 뭐라고? 미분한 거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암기도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선생님은 이해를 시켜주고 있으면서 암기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해죠. 그러면 얘네들의 그림은 뭐예요?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죠.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미분한 거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미분한 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다음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 얘 극대값 없잖아, 그지? 극값 없는 게 극대값 없는 거고 극소값도 없는 거고 다 없는 거야, 얘네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똑같은 말입니다. 얘 역함수가 존재해요.
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란 말도 똑같은 문제가 된다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1대1 대응이 아니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계속 커지기만 해야 돼. 얘처럼 계속 커지기만 해야 돼. 얘처럼 계속 커지기만 해야 돼.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용어가 달라진다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뭐 해야 된다고? 항상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값 없어야 되는 거고, 즉 판별식이 0보다 미분한 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나는 안 썼지만 니네는 뭐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냥 끝나? 니네 좀 똑똑한 듯? 찬현, 똑똑한 듯? 됐어요? 여기에다가 뭐 또 좀 더 꾸밈이 있어요. 꾸밈. 3차 함수의 특징들. 3차 함수는 항상 점에 대하여 뭐 대칭이야. 점대칭을 가져요. 점대칭성. 점대칭성을 가지고 직선하고의 관계 하면은 뭐 2대1 뭐 그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적분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런 얍삽이들을 조금 더 추가시켜서 암기를 하는 거야. 기본은 판별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선생님이 뭐 추가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를 방금 우리가 암기를 했다면, 3차 함수를 암기를 했다면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4차 함수. 4차 함수.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a가 양수였을 때만 그릴 거예요, 지금.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 그냥 뒤집어지면 됩니다. 4차 함수 그리려고 뭐를 할 거야? 미분을 할 거예요. 4차 함수 그리려고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을 하면 4ax의 세제곱 플러스 3bx의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d.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4차 함수 미분했더니 3차 함수야.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몇 개 있었어? 3차 함수 그래프가 3개 있었죠. 3차 함수 그래프가 3개 있었어요. 이렇게 3개 있었어요. 우리 뭐가 중요한 거야?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죠? 아까 3차 함수 우리가 그릴 때 3차 함수 그릴 때 미분해가지고 2차 함수 보고 난 다음에 2차 함수가 x축하고 몇 번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게 그려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을 여기다가 그려볼 거야. x축을 그려보면 이렇게 몇 번 만날 수 있어? 한 번 만날 수 있죠.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몇 번 만나요? 2번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몇 번 만나요? 3번 만나고요. 이렇게 하면 또 다시 2번 만나고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만납니다. 한 번 만나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만나요. 이렇게 하면 접하면서 한 번 만나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만나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만나요. 어디든 한 번 만나요. 접하면 중근을 가져요. 접하면 중근. 그래서 지금 여기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가지가 다 똑같아 지금. 한 실근과 두 허근이에요. x축하고 3차 함수가 만났을 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실근과 두 허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가 생기고요. 요거 지금 선생님 체크한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가지가 다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케이스를 지금 선생님이 같은 케이스로 지금 묶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선생님 체크말, 요 동그라미로 할게, 이번에는. 요렇게 돼 있는 거는 한 번 접하고 한 번 다른 점에서 만나요. 그죠? 만나고 다른 점에서는 접해. 요거는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접해요. 접하는데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접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삼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별표로 나타낼게요. 별표. 이제 한 가지 남았죠. 한 가지. 여기는 세모라고 할게. 세모. 마지막 한 가지. 선생님이 지금 선 11개 그린 것 중에서 지금 나눠 놓은 거야. 저 세모는 세 번 만났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 누가? F'X는 0이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때,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삼중근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외워서 그리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서로 다른 세실근은, 그지? 서로 다른 세실근, 요거 지금 선생님 세모 친 거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요 케이스죠. 여기 세모 케이스. 서로 다른 세실근 세 번 만났네. 세 번 만났어. 요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y는 F'X의 그래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추론한다라고 했죠. y는 fx의 그래프를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가 음수죠, 양수죠, 양수죠.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해요. 알파까지 부드럽게 이어야 돼. 감소하다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양수니까 증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타에서 감마까지 다시 감소를 해야 돼요. 다시 감마에서 증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거의 W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지. W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중근과 한실근은 이런 경우, 그치? 둘 중에서 하나만 할게, 선생님이.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유추를 해보세요. 유추를. 요 경우. 한 번은 접해서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 이렇게 갖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예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0이 된 적이 있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0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하다가 여기 알파, 베타 하면 알파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증가를 할 거예요. 증가를 하다가 베타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 베타에서 기울기가 0이 됐는데 또다시 증가를 해. 바로 음수가 되지 않고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잠깐만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4차 함수. 미분한 녀석이. 이번에는 한실근과 다시 여기 이따가 얘기할게 한꺼번에. 한실근과 두 허근.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알파밖에 없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예요. 0이 된 적이 없죠, 얘는. 0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져? 내려가다가 알파까지 감소해요.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되지 않고 그냥 다시 증가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얘는 0이 된 적이 있어 없어? 기울기가 0 잠깐만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뭐 잠깐만 같은 거 없어요. 증가하다가 그냥 증가를 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삼중근은 요거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게 삼중근이잖아요. 삼중근. 여기가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대칭이죠. 얘 자체가 대칭이야. 얘 자체가 이렇게 대칭이어서 여기가 알파였을 때 감소하다가 그냥 증가해요. 얘는 그냥 아주 정직하게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2차 함수와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죠. 삼중근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주요 특징만 한번 봅시다. 주요 특징만. 주요 특징을 보면 얘 극값이 몇 개예요? 극값이 3개. 나머지 것들은 극값이 다 1개예요. 4차 함수가 극값이 3개.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 극값을 3개 가질 조건은 어떻게 돼요? 극값을 3개 가질 조건은 미분한 녀석이 0이 되는 때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져야 된다. 미분한 녀석이 0이 될 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져야 된다. 미분한 녀석이 0이 되는 거 f'x가 0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져야지 극값 3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극값 3개를 갖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극대값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했어. 왜? 나머지는 다 극대값이 없어요. 나머지는 극대값이 없습니다. 너무하지 않냐? 너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지 않냐고. 너무한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뭘 왜요야? 몰라? 너가 지금 너무하는 걸 몰라? 그래. 이 녀석은 혼자만 극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극대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극소값이 혼자만 2개 있어요. 나머지는 극소값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진짜 별 얘기 아닌데 4차 함수가 극소값 2개를 갖도록 하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 그림 얘기하는 거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뭔 다른 세계에 있는 그래프가 아니야. 그냥 이 그림이야. 이 그림밖에 될 수가 없다고. 이 그림은 미분한 거 f'x가 0인 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면 돼. 극대값. 그지? 엄마가 부를 때는 극대값을 갖도록. 아빠가 부를 때는 극대값 하나, 극소값 2개를 갖도록. 누나가 부를 때는 극값을 3개 갖도록. 다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극소값을 2개 갖도록. 옆집 아저씨가 부를 때는 극소값 2개 갖도록. 다 이 그림이라고.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알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모르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러면.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거죠. 이 그림을 지칭하는 것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것들은 극값, 극소값 하나밖에 다 안 가져요. 그죠? 다른 그림들은. 좋아. 이 그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의 문제들 또는 뭐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는 요 그림하고 뭐 요 그림보다도 요 그림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감이 있어요. 요 그림도 우리 친구들 나중에 좀 잘 알아줘야 되고 식 세우기도 좀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연습을 선생님이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3차와 마찬가지로 3차 외우기, 4차 외우기는 2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 미분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데 최대한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밑에 내용까지 하나 더 가보자. 뭐가 있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일단 그래프는
그래프는 미분을 통해서 3차, 4차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나한테 조사를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를 하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에서 A에서부터 B까지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조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는 조사를 뭐 해야 돼? 양 끝값과 극값들을 조사를 하면 돼요. 양 끝값과 극값들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에요. 사이에 있는 이러한 값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솟아오른 부분하고 솟아내린 부분하고 양 끝값들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극값과 양 끝값 조사를 해서 최대 최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좀 잘 그려. 잘 그리면 어때요? 전부 다 조사할 필요는 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잘 그리는 연습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뭘 통해서 구한다고? 미분을 통해서 구한다고요. f 프라임 x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죠. 6x. 그래요. 얘는 0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3x, x 마이너스 2. 이렇게 0이 되는 거 두 개 찾았어요. 두 개 찾았으면 그래프가 도함수가 0하고 2.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중에는 이것도 그리는 거 싫죠. 당연히 싫죠. 빠르게 하고 싶어. 그냥 미분하고 0하고 2 어차피 아래로 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그러면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니까 몇 번? 지금 1, 2, 3번이 후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0이었을 때는 무슨 값이야? 극대값이지. 0을 집어넣어요.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0 집어넣었을 때 2. 그 다음에 극소값 2 집어넣어요. 함수값 찾아야지. 2 집어넣었을 때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X축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0이죠. Y는 0.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Y축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이런 그림을 찾아라 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런 그림은 3번 그림이 되겠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거. 미분을 해서 지금 증간표를 그렸다 안 그렸다? 증간표를 그리지 않았다. 그리지 않고 미분한 녀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3차 함수가 그죠?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미분한 녀석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당연히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암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f'x를 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9.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씁니다.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9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a는 3보다 커야 된다. 얘를 풀어서 그렇게 되겠죠. 여기는 짝수 판별식을 안 썼네. f'x는 누구니까? 요 녀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f'x는 찾아주시고 값의 범위는 요렇게. 이 녀석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의 범위가 되겠다. 번호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오늘 수업한 전체적인 맥락이야. 3차 함수. 3차 함수가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기본 문제인 거지.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였을 때 이제 어떤 형태들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 또 고민을 하시면 돼요.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살 붙이는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0이 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분 또는 허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9-3k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실수 k 최소값은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제 살짝 응용이 된 겁니다. 살짝 응용이 됐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 사이에 모두 있어야 돼. 그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이 녀석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데 그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전부 존재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래, 이 녀석이 지금 2차 이 녀석이 어떤 그림을 가져야 돼? 요렇게 마이너스 1 어디? 쏘리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1이었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거야? 근의 분리 문제가 돼요. 근의 분리. 이 녀석의 두 근이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요거 풀 때 우리 뭐해? 함축D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함축D 문제입니다. 함축D.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연립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축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함은 함수값.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양수야, 음수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양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양수. f 프라임 1도 양수해야 돼요. 요 그림을 그대로 읽으면서 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이 2차 함수의 축이에요. 2차 함수의 축,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죠. 마이너스 a예요, 이거.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축이야, 지금. 마이너스 a. 축은 마이너스 a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림 그대로 읽으세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함축 D. 이게 별것도 아닌 이 정도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틀려가지고 옵니다. 이 유형 자체에서. 틀만 하죠. 함축 D를 다 봐야 되는, 함축 D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3번. 판별식이에요. D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3a의 제곱 9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네 3a 플러스 1이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함축 D, f 마이너스 1, f 프라임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이제 식들 해가지고 부등식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아직 이제 시작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3,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 a는 5분의 2보다 커야 되나? 5분의 2보다 작아야 되나? a는 5분의 2보다 7분의 2보다 a는 7분의 2보다 작아야 됩니다. 7a 7분의 2보다 작아야 되고 f 프라임 1
F'1 집어넣으니까 3 플러스 6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 녀석도 0보다 커야 되지. 5A는 마이너스 2. 5A는 마이너스 2. A는 뭔 소리야? 5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커야 되네, 그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커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여기 지금 이거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얼마보다? 7분의 2보다 작아야 돼. 지금 선생님 어디 계산 실수한 데 없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A는 여기 두 번째 거 요거 풀면 A는 부동호회 밖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요. 그러면 요거 남죠?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면 요거 남습니다. 이렇게 연립을 여러 가지 해야 되면 미리 하고 내려오세요. 요거 남았어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겹쳐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양변 뭐 3으로 나누면 3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죠.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이 녀석의 판별식 3의 D 프라임, 그냥 D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D 프라임.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항상 성립해. 이 녀석의 판별식 1-12 음수잖아. 판별식이 음수면 이 녀석은 항상 떠 있는 그림이죠.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 들어있는 정수 A는 0밖에 없다. 그죠? 0. 몇 개야? 1개. 이 녀석은 1개, 0, 1개입니다. 0, 1개. 좋아.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도록 하세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 4차 함수죠.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아까 그래프가 네 가지가 나왔는데 4차 함수의 그래프 네 가지를 암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4차 함수 요렇게 0이 된 적이 있죠. 잠깐만 해서 0이 된 적이 있고 0이 된 적이 없고, 에이씨. 뭐야 이렇게 그려. 이렇게 0이 된 적이 없고 마지막은 요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그렸으면 음수였을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뒤집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봐. 극소값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극소값을 갖도록. 극소값은 없어. 극소값 없어. 극소값은 없어요. 극소값은 누구만 있어? 첫 번째 것만 있지. 그러면 첫 번째 거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F'X가 0.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극소값을 가지려고 하면. 4차 함수라서 지금 난이도가 조금 생겼네. 이거 미분합니다. 미분 F'X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 마이너스 18x.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얘가 미분한 게 얘는 0해서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3x로 묶어볼게요. 근 하나가 이미 발견이 됐어요. x 4x제곱 마이너스 ax 3x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6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는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잘 봐. 이 3차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연습했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지금 근 하나가 얼마야? 0을 가졌지.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0이라는 근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0 집어넣었을 때 0이면 돼, 안 돼? 안 돼. 0 집어넣었는데 0이 아니네, 다행히.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걔까지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어차피 0 집어넣었을 때 절대 근이 될 수 없어. 0 집어넣으면 6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4, 96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는 풀면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루트 96보다 작던지 또는 a는 루트 96보다 크던지. 루트 96 9점 얼마죠? 9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9점 얼마보다. 그러니까 9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얼마예요? 10. 최소값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풀이를 해야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극값들 조사를 하고 양 끝값을 조사를 하여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0보다 작았을 때만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았을 때만 조사를 할 겁니다. f 프라임 x 미분을 해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되는 거 6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 이제 속도를 조금만 내볼까요? 속도를 조금만 내보면 최고창이 양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작았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극대값이고 2였을 때가 극소값이에요. 그죠? 여기서 x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극값이면 작았을 때가 극대값, 컸을 때가 극소값. 근데 나한테는 0보다 작았을 때 보라 그랬어. 그러면 0이었을 땐 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0이었을 때 5죠. 0,5입니다. 0,5. 이거보다 작았을 때 이만큼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건 극대값이잖아요. 나한테 극대값 찾으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극대값. 그림 그려놓으니까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5. 12네요.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12 이게 최대값이 될 거다. 여기는 0에서 3까지 그리고 0에서 3까지 조사하라는 얘기지. 근데 최소값이 1이래요. 가벼운 그래프만 있어도 이것도 우리가 금방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f'x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될 때 3x 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0하고 2였을 때 그래서 여기도 이런 그래프. 근데 나는 0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겠어? 0에서 0 여기가 지금 얼마였을 때 0, 여기가 2, 3이었을 때도 조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그지? 최소값이 1이라 그랬어. 0에서부터 3이 어디에 있든 간에 최소값은 얼마였을 때가 최소값이야? 2였을 때가 최소값이지. 2였을 때 집어넣으니까 F2는 8 빼기 12 더하기 A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네. A는 얼마예요?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쏘리. 뭔 소리야? A가 5라고, A가. 최소값은 1이고요. 그죠? 최소값은 1이고, A가 5라고, A가.
이제 활용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니네가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그냥 만들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하고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문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기억해야지 문제를.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고 8,3이 뭐 한 요 정도 있어요. 8,3. 8,3. 그럼 봐. 이 점에서 여기 위에서 놀고 있어. 여기 위에서 점이 놀고 있어. 지금 2차 함수. 뭐 이게 3차 함수여도 사실 상관이 없고 2차 함수. 놀고 있어. 근데 나한테 지금 가장 가까웠을 때를 지금 찾으라고 했잖아. 그치? 가장 가까웠을 때. 이르는 포물선까지 가장 가까웠을 때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점을 이야기해.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지? 그럼 이 점을 t,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라고 놓고 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아졌을 때를 지금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루트가 들어가죠. 루트가 들어가. t 마이너스 8의 제곱. t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기본에 충실해서 이렇게 식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못 풀어. 또 이렇게 난 다음에 못 푼다고. 왜 못 풀어? 왜 못 풀지? 루트 있어서. 선생님 이거 루트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루트 있는 거. 루트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마지막에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최소값은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루트가 없으면 얘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야? 고작 4차식이잖아. 우리 4차 함수까지 지금 우리 배웠죠? 4차 함수의 최소값 찾아주면 돼. 최소값 찾고 난 다음에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m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연습을 안 하면 계산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것도 아닌 계산인데 계산이 오래 걸리겠죠. 선생님 GT, FT라고 할게요. FT. FT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거 전개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4 플러스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25 얘랑 곱한 거 2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얘랑 곱한 거 2개 2 플러스 10t 얘랑 곱한 거 2개 10t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0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3개짜리 전개하는 겁니다. 제곱 곱해서 2개 곱해서 2개 곱해서 2개 됐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야지. 이거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정리하면 어차피 4차부터 뭐 상수까지밖에 안 나오지. t의 4제곱 3차항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t제곱 마이너스 10t의 제곱 마이너스 8t의 제곱 헷갈리면 지우세요. t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6t 이것도 아까 다 계산한 거잖아. 상수 얼마?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뭐 해야 돼? 이 녀석이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면 극소값들 중에 있겠지. 4차 함수니까 극소값들 중에서 최소값이겠죠. 그죠? 맞아요? F'T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겠지. 이런 계산들이 당연히 흘러가는 계산들인데 길어 보이니까 아예 시도도 못 한다고. 2로 나눴어요 지금. 0이 되는 t 얼마 있어요? 0이 되는 t 0이 되는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8,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 인수 정리하는 거죠. t 플러스 1,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더 t 플러스 1, t 플러스 1, 2t, 2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그 값이 언제야? 여기서 이제 약간의 팁을 좀 줄게요.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작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3이잖아. 그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값을 3개 가지니까 W 모양이 나와야 돼. W 모양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더 많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치?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얼마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얼마예요? 2분의 7이죠. 여기 간격이 넓지? 그러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많이 내려와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많이 내려와. 그래서 여기가 더 낮아. 더 낮아. 그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아 여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값들이잖아. 그 값들. 여기가 지금 얼마야? 3, 이렇게 돼요. 3, 그러니까 x가 얼마였, t가 얼마였을 때 t가 3이었을 때가 최소값이에요. t가 3이었을 때 최소값. 그럼 이 3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나오죠. 근데 굳이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계산이 더 편하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돼? 최소값은 루트. 여기다 3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23 집어넣으니까 25. 3 집어넣으니까 9 빼기 3 빼기 5. 얼마야? 1. 그래서 루트 26이네. m제곱은 2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상황이 제일 최악이야. 제일 최악은 본 적 있어. 연습 안 했어. 이해 다 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 알아. 인수분해. 고등학교 1학년들 하는 거잖아. 인수분해하고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 하다가 멈추는 거지. 문제 풀다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못 푸는 친구들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지만. 그런 최악은 만들지 마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런 문제. 여러 번 하세요. 속도 날 때까지 연습하세요. 속도 날 때까지. 다시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이 녀석의 위에 여기 A, B를 지나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런 그림 좀 많이 봤죠? 이 안에다 지금 뭘 집어넣는데? 사다리꼴을 집어넣는데 사다리꼴을 집어넣었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A, B 이게 함정이야. A, B 요게 함정이라고. A, B라고 두면 안 돼. A, B는 문자가 두 개잖아. 얘는 A, 6A 마이너스 A제곱. A, B가 아니라 A, 6A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고 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B 사용하지 말라고.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당연히 그거 들어갈 거고 당연히 미분할 거고 그 값 찾아가지고 최대값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또 알아야 되는 거.
여기가 6x-x제곱이니까 2차 함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죠. 한가운데가 3이야. 3. 한가운데 정도는 좀 체크를 해라. 그래야지 윗변 구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윗변 구하기가. 여기가 지금 a란 말이야. a. 그러니까 이 길이가 a-3이야. 이만큼이 a-3이야. 그러니까 윗변은 a-3이 몇 개? 2개. 그래서 2a-6. 윗변 2a-6. 아랫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6.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는 얘가 높이죠. 함수값이 높이예요. 6a-a제곱 곱하기 2분의 1. 요게 우리가 구하는 넓이 SA라고 할까요? SA. 그럼 여기는 없어지고 2a니까 2분의 1이랑 해서 여기가 a가 됐네. a가 돼서 SA는 예쁘게 써보자. SA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6a의 제곱. 이렇게 끝났다. 그럼 얘 미분해야죠. S 프라임 A 미분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12a.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마이너스 3a a 마이너스 4 0 또는 4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 지금 최고 차잉의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니까 3차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었을 때고 여기가 4였을 때인데 우리는 A는 3에서 6까지라고 했으니까 3에서 6까지 봤을 때 4였을 때가 제일 높죠. 그래서 S4야, S4. S4가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S4가 극대값이죠. S4.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4. 4 집어넣으니까 4, 4, 16, 96. 32.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이 사다리꼴의 최대 넓이가 되겠다. 최대 넓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난이도. (3차가) 극값을 갖도록 암기돼야 된다라고 했죠. 이 정도는 F. 그지? 다른 문제 생각하면서 풀려면 얘네들은 그냥 암기가 돼야 되지. 3a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극값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짝수 판별식 6, 6에 36 마이너스 9a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아니라 나 뭐 했냐? 3a 제곱이잖아. 그치? 3a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12에서부터 루트 12까지고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7개가 나왔는데 A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0을 제발 빼주세요. 그래서 6개가 됩니다. 6개. 6개. 그지? 어떤 범위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어떤 범위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아까 그거 함축D 그거죠. 미분한 거에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근의 분리라고 했어요. F'X 3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1 이 녀석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죠. 아래로 블록으로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선을 하나 싹 그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뭘 가지고? 극대값을 가지고 극대값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이 그림 그리라는 거야.
1보다 컸을 때 극소값 가지고 있죠. 이 그림 그리라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은 아까 우리가 했던 그림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이 그림은 이 함축 D, 아까 선생님이 함축 D라고 했죠. 근에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띄어서 썼어, 아까도. 왜? 함에서 끝나는 문제니까 얘는. 함만 봐도 돼요, 함만 봐도.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양수여야 되고 F 프라임 1이 음수면 이 그림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다른 그림이 안 나와. 판별식도 볼 필요 없고 축의 위치도 볼 필요 없어. 근데 아까 그 문제는 함수값만 봤을 때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D를 다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는 축D를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돼. 이 두 개만 풀면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P,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돼. P는 2보다 작아야 되겠네. F 프라임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P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야 되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넘기면 P는 얼마보다? P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네. 얘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P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요거죠. 얘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 그림이 함에서 완성이 되면 함만 보는 거고 거기서 완성이 안 돼. 한 가지로 결정이 안 돼. 축D까지 봐야 돼요. 축D까지. 이게 함축D입니다.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 미분해서 한다라고 했죠. 미분합니다. F'X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X의 제곱 플러스 48X. 얘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12X로 묶을까요?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12x, x-2의 제곱은 0. 얘는 0에서 그리고 2에서 근데 얘가 중근이야. 2에서 중근이야. 2에서 중근. 그러면 이 녀석 3차, 미분한 녀석의 3차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0에서 근 하나 가지고 2에서 중근 갖는 요런 그래프예요. 요런 그래프.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라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림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증가하다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지. 이런 그래프. 그럼 나한테 0에서 3까지 뭐라 그랬어? 이 부분. 최대값과 최소값. 여기서부터 계속 증가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최소값은 그냥 얼마야? F0이에요. 최소값은 F0. 최대값은 3이었을 때 F3이 최대값이에요. F3이 최대값. 이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다른 거 안 보고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미분하고 들어가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좀 커닝하자. 계산하면 21 나온대. 21.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대? 마이너스 6 나온대. 0은 굳이 커닝 안 해도 되겠다. 마이너스 6. 0 집어넣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프로 하세요. 그래프. 우리 미분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이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이쪽 단어는 그냥 정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최소값이, 그지?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3차. 꼴랑 3차야? 4차도 할 수 있는데 3차야. 맞아.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0 되는 거, 6x,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죠. 0 또는 마이너스 1.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잖아?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여기가 0일 때고.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집어넣으면 K. 0 집어넣으면 K. 이건 쉽게 구해지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3. 뭐야 그러니까? K 플러스 1인가? K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죠. 그죠?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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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은 어디에 있어? 3은 한 요 정도에 있어. 3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조금 알아주면 좋은데 이거 비율 관계라고 합니다. 비율 관계라고.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외우는 거예요. 3차 함수를.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잖아. 극대 극소였을 때 극대와 극소 여기를 요 x좌표들을 비교를 하면 여기가 2대 1이야. 2대 1. 여기가 몇 대 몇? 2대 1.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여기가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 여기 x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잖아.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1이잖아. 1. 1이니까 여기는 절반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k 플러스 1이에요. y좌표는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3은 어디에 있어? 3은 더 위에 있어야지. 그치? 쭉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이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나한테 지금 최대값 구하라고 한 거는 F3을 구하라고 한 거지. 최소값은 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K. 최소값이 얼마래? 최소값이 4래요. 그죠? 최소값이 K인데 4래요. 4. 4니까 K가 4죠. 나한테 F3 물어봤으니까 3 집어넣으면 333, 27, 54. 54 더하기 333, 27 더하기 4, 85가 되겠네. 이렇게 최대값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관계에 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라스트 문제인가 오늘? 맞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까지만. 쫄지 마시고 좌표만 잡으면 그냥 좌표 잡고 뭐라고 T, 이렇게 잡으면 돼. 그냥 T, 아까는 A, B 이렇게 했으면 T, 또는 뭐 A,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어차피 이 녀석이 이 둘이 뭐예요? X축 대칭으로 그려지잖아. 그림까지 그려줬네. 굉장히 친절하게. 그럼 내가 여기를 T, 뭐라고 둬? T, T제곱 마이너스 18이라고 둬. T, 그럼 여기에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이 녀석의 넓이에 그러면 가로 2t 가로 2t 이거 st라고 할게. 넓이 가로 2t잖아. 2t 여기를 t라고 뒀으니까 t, 했으니까 2t t,라고 두면 그냥 끝나요. t, t제곱 마이너스 18 이만큼이 t제곱 마이너스 18이야. t제곱 마이너스 18 쌀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8이야. 그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잘못 뒀어. 요 그래프가 아니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8이야. 그래서 이 녀석 세로는 얘 2배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6이 되겠죠. 이만큼의 길이의 2배 얘의 2배라고. 2배 세로.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 얘 미분하여라 라는 얘기죠. 미분해가지고 극대값 찾으면 된다. 얘는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72t S'T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72 얘가 0이 될 때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6이 0이 될 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극값 두 개 가지면서. 근데 t는 선생님이 양수로 설정해 놨잖아. 양수로. 마이너스 루트 6, 뭐 이거 필요가 없어 사실. 이쪽만 그려도 돼. 루트 6,
해서 나한테 0부터 양수 설정했으니까 이만큼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어딘가에 끊겨. 근데 거기까지 볼 필요 없어. 우리는 최대값 구하니까 루트 6이었을 때. 그래서 S 루트 6이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이 됩니다. S 루트 6. S 루트 6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빨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제일 빨라. S 루트 6. 루트 6 집어넣으니까 2 루트 6. 2 루트 6. 이게 최대값이야. 루트 6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2, 24네요. 그래서 48 루트 6. 다른 데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위에가 제곱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지금 제일 낫습니다. 알겠어요? 어디 안 되는 데 있어? 됐어? 좋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과제로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미분이 끝날 겁니다. 미분이 끝날 거예요. 테스트는 토요일 2시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테스트 토요일 2시예요. 틀린 거 뽑아달라고? 오케이. 여기까지.